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2박 3일 동안의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미국을 떠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그 다음 날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놀라운 만남이었다.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전과 달리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좀 말에 좀 신빙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진전을 비핵화 부분에서 이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번 회담은 지난번처럼 역사적 상징적 회담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전을 이뤄야 되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자칫 의회의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도 그냥 뭐 가둬놓고 3일 동안 내내 회담을 하듯이 내용 면에서 성과를 상당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회담이었다, 뭐 아주 믿을 수 없이 좋은 만남이었다라는 말보다는 비핵화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기대를 갖게 해주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 지난번처럼 원칙 내용 자체는 원칙적인 내용은 좋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다시 파행을 겪는 이런 회담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뉴욕 회담 때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회담 분위기를 막 실시간으로 전하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떠나고 나니까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때다. 지금 뭐 이 두 나라 간의 대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포드 자동차 부사장 하다가 갑자기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 즉 북핵 문제 전담하는 책임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최선희를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는데 미국의 조야나 전문가들, 언론 다 모두 한결같이 이제는 실질적인 비핵화 없으면 그까짓 거 공치사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는 북한이 실행을 해야 되고 비핵화 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합의가 일정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약속하고 지켜져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중대한 그 이정표적인 회담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행동에 과거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과거에 작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김영철 만난 다음에 바로 정상회담 발표해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네. 김정은이 아직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김정은은 제안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난 좋다라고 했으니까 김영철이 북한에 보고를 들어가서 김정은한테 보고한 다음쯤 그게 아마 대충 스티브 비건하고 최선희하고 회담이 끝나는 때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김영철이 베이징에 있으니까 그때 발표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서둘러서 작년에 구체적인 성과를 못 냈다고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사실은 저는 못 박았다라고 거의 결정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장소도 결정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부러 더 신중한 모습을 갖추고 또 하나는 최선희와 회담하는 스티브 비건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는 거의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월 마지막 주 베트남 하노이입니까? 하노이나 다낭이 다 유망한 것이요. 네. 하노이의 장점은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북한과 베트남 간의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하노이를 김정은이 거칠 건 분명한데 하노이에서 트럼프까지 만날지 아니면 다낭으로 갈지. 다낭은 왜냐하면은 경호나 보안이 더 좋다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휴양지이고 관광지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다낭도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경호 면에서도 더 유리하다 하면은 하노이에 김정은이 가서 베트남과 정상회담 하고 다시 한번 다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도시를 저는 하노이 쪽이 크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다낭 쪽이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날과 네.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랑 한 달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네, 네. 만약에 2월 말이 맞다면 1월 말이니까 아직 좀 시간은 있는 네. 것 같고요. 1차 정상회담 때와 비슷하게 간다면.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차 정상회담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실무 협상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큰 국면으로 보면 미국은 본래 선비핵화 후보상 처음에 주장했다가 작년에 정상회담에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역시 동시행동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작년 6월에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는데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왜 이렇게 양보했냐 자꾸 그러니까 동시행동으로 못 가고 자꾸 북한만 먼저 하라고 그랬다가 북한이 그냥 사생결단의 각오로 벼랑 끝 전술로 몇 달 동안 목리를 부리면서 아예 네. 회담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1월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신고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신고를 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것이 미국의 조건이었는데 네. 신고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 폐기와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검증을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고요. 12월에는 존 볼튼 보좌관이 가장 강경한 대북 강경론자잖아요. 그런데도 비핵화의 성과가 있으면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의회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넘겨주는 바람에 자꾸 이제 위상이 약해지니까 이번에는 그야말로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그런 차제에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니까 북한도 더 이상 여기서 버티다가는 잘못하다 깨지면 자기들도 손해니까 서로의 입장이 중간적으로 수렴하면서 뭔가 성과가 나올 기대가 이제 커진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사일 부분을 강조하고 하니까 미사일 부분은 이를테면 대륙간 탄도탄이 20개라 그러면 20개 중에 20개를 다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그중에 몇 개라도 미국의 창관단 하에서 해체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기술을 가져온 중국이나 러시아로 미사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이만큼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이제 기대를 갖게 하고 또 하나의 기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고 북한이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진전을 이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 게 없다. 그것을 또 강조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아무것도 안 주지만 남북 경협을 조금 풀어줌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얻어낸다 그러면 사실상 EEJ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어내니까 또다시 성과라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실천 조치들이 어떤 것일까 네.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하거나 일부러 해외 반출하는 방안이 또 현실적으로 타결이 됐을 가능성 아니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네.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변 핵시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서 김정은한테 얻어낸 거죠. 두 가지를 얻어냈는데 하나는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 발사장 네. 그거를 해체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그거를 국제 창관단 입회하에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해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뭐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 그랬어요. 네. 영변 핵시설이라는 거는 북한의 핵시설의 최소한 70%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다른 곳에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북한의 완전한 모든 핵의 전패를 기대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데 북한의 핵 능력의 70%를 영구 폐기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얻어내는 대가로 미국이 약간의 보상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 그 대신에 원칙으로서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로서는 설정해 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네, 쪽으로 네. 가는 단계적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북미 네. 실무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또 합니다. 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제 가서 저도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북미 간에 미국은 뭘 주기는 어렵고 제재를 조금 완화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제재 부분이 결국은 남북 경협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럼 미국은 실제로는 안 주고 물론 미국도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여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북한은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 부분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북미 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남북 경협에서 우리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